다큐 서사. 나는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너무 늦게 알았다. 이 이야기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천천히 들춰보는 이야기다. 어릴 때의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모습뿐이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먹어라, 공부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짧은 말, 짧은 한숨, 짧은 웃음. 나는 그게 그냥 아버지라는 존재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에게도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얼굴이 여럿 있었다는 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다. 둘은 20살 무렵에 만나 30이 되기 전에 결혼했다. 어머니 말로는 처음에 아버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웃음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다고. 술자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나 싶을 만큼 활달한 사람이었어. 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언제나 짧은 한숨이 붙어 있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뀌더라. 결혼 초반 둘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 창문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벽지는 눌어붙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때가 좋았다고 했다. 그때는 돈은 없었는데 그래도 웃음은 있었거든. 연탄값을 아끼려고 두 사람이 한 이불에 파고들어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던 밤. 전기가 갑자기 나가도 촛불 하나 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미래에 대해 말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 집도 장만하고 애도 둘 낳고 너는 일 그만두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때 내 아버지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던 날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눈빛은 대부분 지친 눈빛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둘 사이에 다툼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싸울 만큼 에너지도 없었고 서로에게 기대야만 버틸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기대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표현대로라면 처음에는 같이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사람까지 같이 들고 있는 것 같더라. 아버지는 회사를 옮겼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대신 시간과 체력은 더 많이 내줘야 하는 자리였다. 야근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 몇 해 동안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했다. 당신도 힘들지? 오늘은 그냥 쉬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근하면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벌어올게. 그 말 속에는 감사와 다짐과 조급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은 약속이 아니라 압박이 되기 시작했다. 월급이 오르면 지출도 같이 늘었다. 전세금을 올려야 했고 대출이 붙었고 카드값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나를 낳고 난 뒤에는 분유, 기저귀, 병원비, 학원비. 숫자는 자꾸 늘어났고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늘 부족해 보였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학원 한두 개는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더 벌면 안 돼? 처음엔 서로를 걱정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에는 애정보다 불만이 더 많이 섞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 집안일까지 도맡으면서 점점 지쳐갔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치이고 돌아와
집에서도 숫자로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랑은 생활 앞에서 자주 시험을 받는다. 설거지 안 된 싱크대, 밀린 공과금 고지서, 새로 산 신발 상자 하나가 사랑이냐 이기심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기 사정을 몰라준다고 느꼈다. 말로 싸우기보다는 침묵로 저항했다. 소리내어 싸우는 대신 서로 눈을 피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이 마주치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 반대로 아버지 입에서는 이런 말이 늘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삶,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어머니의 감정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표정이 굳어졌고, 명절에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말수가 줄어들었다. 내 아버지, 친척들 앞에서는 또 웃으면서 그러더라. 애들 학교 잘 다닙니다. 우리는 그냥저냥 잘 삽니다. 그 말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결혼 초반 촛불 켜놓고 나누던 대화는 이제 전화요금, 보험료, 아이 성적, 시댁 잔소리 같은 것들로 채워졌다.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올려놓고 식탁에 김치와 밥을 올려놓고 출근했다. 월급날에는 아직도 현금 봉투를 챙겨왔다.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습관처럼 말했다. 이걸로 버텨봐. 그 말은 책임감의 표현인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자기 방어이기도 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는 자기 최면.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 봉투로는 어머니의 외로움도, 아이의 불안도, 아버지 자신의 공허함도 다 채울 수 없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애써 괜찮은 사람으로 남으려 했다.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상사에게 싫은 소리도 듣고 술자리에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곁에 자주 서게 되었다. 같은 부서의 여직원이었다. 사내에서 일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버지가 실수한 일을 몇 번 조용히 정리해준 사람이기도 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동료였다. 아버지가 서류를 제대로 못 맞춰서 상사에게 혼이 났을 때도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팀장님 요즘 예민하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이상하게 숨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너무 애쓰고 있어요. 그 문장을 누군가가 직접 자신에게 건네는 경험. 오래 잊고 있던 위로였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그녀는 아버지가 술잔을 너무 많이 비우지 않게 옆에서 받아주었다.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만 드세요. 단순한 배려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던 아버지에게 그 말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온전한 한 사람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집에서는 늘 당신이 더 벌어와야 한다는 말만 들었고, 회사에서는 당신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만 받았다. 그 사이에서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점심시간 둘은 종종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뿐이었다. 이 프로젝트 자료 어젯밤에 겨우 다 정리했어요. 그거 팀장님이 괜히 까다롭게 굴어서 그렇지 실은 잘하셨어요. 그런 가벼운 대화였다.
그러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어릴 때 이야기.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집에는 자주 못 들어가시죠? 아버지는 무심코 대답했다. 뭐, 나 있다고 해서 반가워하는 집도 아니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자기 입을 의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깊게 공감하는 눈빛을 보였다. 저도 비슷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다른 상처들이 숨어 있었다. 외로움은 언어보다 먼저 서로를 알아본다. 둘은 퇴근 후에도 자연스럽게 한두 번씩 더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단체 회식 자리였다. 나중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카페가 되었고, 더 나중에는 조금 더 조용한 식당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덜 다니는 골목에 작은 술집이 되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집으로 가는 길을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 호텔에 들어갔던 날의 일은 나중에 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했더라. 회사 워크숍이라고. 근데 워크숍 하는 호텔치고는 너무 조용하더라. 그날 어머니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행사 때문에 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그림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뒷모습, 그리고 같이 서 있던 낯선 여자의 실루엣.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나는 기운이 있어. 멀리서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 아버지에게 그날 밤은 어떤 의미였을까? 집에서는 늘 책임과 의무가 붙어 있던 사람. 아버지, 남편, 가장. 그 이름들에 붙어 있던 무게와 기대와 실망.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 이름들이 잠시 사라졌다. 팀장님 대신 씨라고 불리는 시간. 실수해도 웃어 넘겨지는 시간. 힘들다고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 시간. 아버지는 그 시간을 처음에는 위안이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도피라고 불렀다. 아주 늦게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데 아주 많은 밤들이 필요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설렘,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해지는 감각. 나이가 들어 모든 게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밤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그건 중독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아버지는 그 감정을 붙잡기 위해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늦은 연락, 늦은 귀가, 나중에는 거짓말, 숨김,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 돌이키기 어려운 행동. 한편 집안에서는 조금씩 이상 신호가 늘어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두 번이나 맡았다. 세탁을 하다가 못 보던 작은 머리카락을 건져 올린 적도 있었다. 당신 머리는 원래 이렇게 길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럽지도 않아. 어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증거를 외면했다. 증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삶이 얼마나 흔들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인 나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넌 아직 어려. 넌 아직 그냥 공부나 하고 있어. 누군가의 희생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아버지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원, 유능한 팀장. 저녁에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편, 말이 줄어든 아버지. 밤에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남자. 하나의 몸으로 세 개의 삶을 버티는 일. 그게 버틸 수 있는 일일 리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차피
조만간 정리할 거야.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편안한 선택이 항상 더 쉬웠다. 결국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버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를 숨길 때 사람은 실수를 한다. 날짜가 겹치고 말이 어긋나고 표정이 안 맞는다. 어머니는 그 작은 틈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날 모든 조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호텔 영수증, 와인바 계산서, 택시 영수증, 그리고 통화 기록. 아버지는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자기가 밟아온 길을 처음으로 한꺼번에 바라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불륜 이전과 불륜이 시작되기까지의 이야기다. 그 뒤의 시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혼, 분리, 붕괴, 고독으로 이어진다. 그 부분에도 길게 할 이야기가 많지만 나는 오늘 조금 더 아버지의 심리에 집중해서 말해보고 싶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고, 군대에서도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회사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누가 봐도 성실한 남편이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쨌든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였다. 그 정체성이 아버지 삶의 기반이었다.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 생각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잘못마저도 나름의 논리로 포장하려 한다.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지는 자신의 불륜을 처음에는 이렇게 합리화했다. 잠깐이야.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차피 집에는 내가 벌어다 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 가족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말들은 누구를 향한 변명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들려주기 위한 자기 최면이었다. 아버지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와 있을 때 아버지는 오랜만에 선택받는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는 해줘야 하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는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회사에 마음 붙이고 버티는 이유가 팀장님이라니까요. 그 말들은 아버지의 공허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주었다. 거기서 아버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각에 중독되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을 남의 상처 위에 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삶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집 안에서 마주칠 어머니의 눈빛을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왔다.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끊을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다. 지금 이걸 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가?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났다. 영수증, 통화 기록, 메시지, 어머니의 직감과 아버지의 떨리는 눈동자가 거짓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난 놈이다.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뒤의 이야기는 이미 말했다. 이혼, 원룸 생활, 무너지는 인간관계, 건강 악화, 병원 대기실, 늦은 후회. 그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아버지를 덮쳤다. 그 과정에서 나는 미움과 연민과 이해 사이를 계속 오갔다.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를 미워하다가도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는 불륜을 저질렀다. 분명한 잘못이다. 그 선택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이 흔들렸고 내 삶도 크게 흔들렸다.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잘못 이전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와 책임 속에서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눌러온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는 보인다. 그리고 그 눌림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의 모양이라는 것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은 그냥 버려라라고 가볍게 말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의 인생은 한 장의 사진처럼 단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한 번의 잘못, 한 장의 영수증, 한 가지 얼굴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고. 나는 아버지를 여전히 다 용서하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남긴 상처, 나에게 남긴 기억, 어떤 것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오직 불륜을 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가난을 버티던 청년, 촛불 아래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남편, 처음 나를 안고 웃던 아버지, 책임감 때문에 숨막혀하던 가장, 그리고 선택을 잘못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린 남자, 마지막에 병원 대기실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작게 떨고 있던 노인, 그 얼굴들을 함께 기억하고 싶다. 나는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외면하고 싶지는 않다. 언젠가 내 아이가 자라서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언젠가 알게 되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어떤 얼굴로 남고 싶은지 이제야 조금씩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디선가의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삶을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기를 바란다.